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시장 구도와 삼성의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치열한 그 AI 경쟁에서 승자는 엔비디아입니다. 이 사실 GPU는 입력된 순서로 데이터를 직렬 처리하는 CPU와는 다른데요. 이 CPU는 코어 한 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 처리해야 하는 AI에는 부적합하죠. 이 CPU는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차례로 연산 제어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도 큽니다. 반면 GPU는 여러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코어를 최대한 단순화시킨 후에 엄청난 개수의 코어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AI는 무한히 증가하는 컴퓨팅 자원, 기존 컴퓨팅 이상의 전력 소모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GPU가 CPU보다 AI에 효과적이고 정합도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GPU가 뜬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I 경쟁에서 지금과 같이 원사이드하게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다른 프로세서 업체를 제압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x86 프로세서의 제왕이라는 인텔이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이는 최근 2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2분기 총 매출은 135억 달러고 인텔은 129억 달러입니다. 격차가 별로 없죠. 하지만 서버용, 즉 그 데이터 센터용 매출을 보면 격차가 현격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00억 달러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절반도 안 되는 40억 달러입니다. 이 시장이 컴퓨팅 GPU로 CPU에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공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CPU도 만듭니다. 서버 CPU인 그레이스 말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항은 ARM, 그러니까 CPU IP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ARM 인수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직접 만든 서버 CPU인 그레이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버용 CPU에 엔비디아가 진출했지만 이는 그 인텔의 재훈 CPU와 AMD의 에픽 CPU를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진출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젠슨항은 그레이스 CPU 출시는 대규모 AI 워크로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자신이 만든 서버 CPU의 주된 목표가 재훈과 에픽 CPU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마치 젠슨항이 현재 컴퓨터 산업이 급속하게 겪고 있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라는 그 동시 전환을 일찌감치 예견이라도 한 듯한 발언을 내놨던 것입니다. 현재 그 모든 기업들이 그 AI 붐을 맞아서 자신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 및 그 비즈니스 프로세서에 생성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범용에서 가속화된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그 AI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데요. H100, A100, 그리고 그레이스 CPU,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그리고 블루필드 3 DPU, DPU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센터 제품군들이 매출 확장을 노리고 엔비디아가 자신의 그 AI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엔비디아는 AI 생태계를 강화해서 엔비디아가 없으면 AI 생태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게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삼성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장 마진이 높다는 데이터 센터, 즉 서버 시장에서 인텔 중심의 CPU 업체의 급격한 태조,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의 GPU 업체의 득세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텔은 자신의 핵심 CPU, GPU도 일부 다이를 TSMC에 맡기고 있지만 기본 원칙은 고수익 칩이라면 자신의 팹에서 직접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반면 엔비디아, AMD와 같은 대형 팹리스들은 모두 파운드리의 주문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죠. GPU 업체의 호전은 즉 파운드리 주문의 폭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공정 같은 경우는 TSMC가 근근히 커버하고 있지만 이미 후공정은 설비 부족에 펑크가 난 상태입니다. 이를 틈타서 삼성이 엔비디아, AMD의 HBM3 납품과 패키징을 동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칩을 웨이퍼에 새기는 전공정 단계에서도 TSMC의 설비 부족으로 삼성의 물량 수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 때문에 TSMC가 큰 돈을 벌고 있는데 TSMC가 애플과 같은 레벨에서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 한능까지 가동되면 파운드리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의 칩 제작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TSMC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가능성보다 더 큰 것은 다른 팹리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는 점인데요. 엔비디아 칩 제작에 TSMC가 더 신경을 쓰게 되면 기존의 TSMC VVIP 고객이었던 AMD, 애플, 인텔 같은 미디어텍과 같은 대형 팹리스들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이번 AI 붐이 결과론적으로 TSMC만을 활용했던 상당수 팹리스들로 하여금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숙고하는 계기가 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칩 수요 폭발은 과거 자동차 칩의 공급난 당시 슈퍼 한능 가동 때와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지난 2021년에도 자동차 칩도 공급 풍기 때문에 슈퍼 핫런이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칩의 풍기는 스마트폰 AP나 CPU, GPU 생산 등의 차질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AP와 CPU는 첨단 공정을 활용하고 자동차 칩은 구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신 GPU 붐은 신공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신공정 라인을 활용하는 다른 프로세서 업체들, AP 업체들과의 갈등으로 연결될 공산이 큽니다. 사실 그 AI 프로세서 경쟁의 승자로서 GPU의 득세는 단순히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동반할 것인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HBM의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HBM이 갖지 못한 가성비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는 GDDR에서도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그래픽 공급업체와 관련해서 마이크론과 특수관계를 이어왔었는데요. 사실 그래픽 D램 시장을 살피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특수관계를 잘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범용 칩입니다. 규격화된 모델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칩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입니다. 두 기업은 그래픽 D램에서 강고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엔비디아가 자신만의 그래픽 D램을 마이크론에 생산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래픽 D램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가령 GDDR6X 같은 것이죠. GDDR6X는 GDDR6라는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공정이 살짝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에 이를 요구했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만을 위한 맞춤형 그래픽 D램을 만들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I 붐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그래픽 D램 파트너십에 금을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A100, H100 등 최고 GPU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은 삼성 하이닉스에 한참 뒤집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미 하이닉스 제품을 쓰고 있고 삼성 제품도 테스트 중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GDDR에서 마이크론 제품만을 쓰던 간행을 깨고 삼성의 GDDR7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HBM의 쓰임새가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GPU에서 중심 시장은 단연 GDDR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껌처럼 붙어있던 마이크론을 삼성이 떼낼 수 있다면 메모리 분야에서도 새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